안녕하십니까. 평택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대책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평택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 조합의 실상을 조합원님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동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어 조합장 선거에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합이 실시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은 조합으로부터 받은 환지 예정지 지정 조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권리 면적은 조합이 조합원님들에게 토지 전부를 환지해야 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조합원님들에게 환지 면적만을 토지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합원님들에게 토지를 환지해야 하나 환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전 청산을 하겠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합이 조합원님에게 감 환지와 관련해 고지한 내용입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님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환지 할당 계산서를 조합은 조합원님들이 요구하면 마지못해 그때서야 제공하고, 대부분 조합원님들은 받지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조합원님들은 환지 할당 계산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환지 할당 계산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전 토지의 난에 권리가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님이 소유한 토지의 가격입니다. 환지의 난의 권리 면적은 조합이 조합원님에게 환지해야 하는 면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권리 면적 전부를 환지하지 않고 부정 면적 제외한 환지 면적만을 조합원님들에게 준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부족가액은 조합이 부족 면적만큼 토지로 환지하지 않고 부족가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조합원님들에게 부족가액을 언제 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정한 부족가액은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너무 싼 가격으로 조합원님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입니다. 조합은 조합원님들이 감환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으로 주겠다고 고지한 것입니다. 조합은 조합원님들이 감환지, 토지 대신 현금을 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으로 주겠다고 고지한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조합원님의 동의 없이 토지를 감환지하여 현금으로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감환지에 대한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감환지가 정당한 것처럼 강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합원님들이 감환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환지계획 승인 준비를 하겠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법 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1항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환지 제외나 집단 환지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감환지를 한 것입니다. 감환지로 인해 토지를 못 받고 현금으로 받음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님의 손해에 대해 살펴보면, 감환지가 되면 감환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최고 52.8%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원님이 일부 현금을 받고 토지를 받지 못하면 주변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개발에 따른 이익은 박탈됩니다. 그러나 토지로 환지받으면 세법에 맞게 매매, 임대 등의 사업을 자주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향후 개발에 대한 이익을 조합원님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조합이 실시한 집단 환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이 조합에 제출한 집단 환지 신청서입니다. 집단 환지 신청서 유의사항 중 제2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단 환지 신청자 또는 집단 환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상호 분쟁 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른 집단 환지 신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당의 토지를 집단 환지에서 제외하여 일반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의 부당한 요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누가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나요? 조합이 주는 토지 금액에 대해 조합원님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은 이를 부당한 요구로 보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 청산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즉, 조합원님들은 조합이 주는 대로 금액을 받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전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 환지를 신청하게 되면 여러 조합원님들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게 되어 이로 인해 개별적인 소유권 행사에 제약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 결국 토지를 매각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단 환지를 신청한 조합원님들은 조합이 얼마의 금액을 언제 줄지 모르는데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토지를 넘긴 것입니다. 집단 환지 신청으로 토지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최고 52.8%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원님들은 현금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집단 환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토지로 환지받으면 향후 개발에 대한 이익을 조합원님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조합원님들은 집단 환지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집단 환지 신청으로 손해되는 줄 모르는 122명의 조합원님들은 조합의 꾀임에 넘어가 집단 환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과연 무슨 의도로 조합원님들에게 집단 환지를 집요하게 요구한 것일까요? 과연 조합이 조합원님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제, 세교지구 사업기간에 대하여 조합이 시행한다고 해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지역 민간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시정소식, 평택소식,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번호 55 민간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보시면 그림과 같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면 평택지역 민간도시개발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중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환지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조합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현천지구는 자금력이 풍부하고 사업 부지의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한 이후로 12개월 만에 환지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신지구는 2010년 1월 29일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6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환지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동삭지구는 5년 10개월 동안 환지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교지구는 4년 만에 환지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 지제 세교지구는 실시 계획 인가를 2013년 9월 3일에 받았고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환지 계획 인가를 위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언제 신청할지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평택시가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및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 시행 도시개발 사업 및 구획 정리 사업 완료 및 시행 중에 있는 사업 관련 자료는 표와 같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사항은 실시 계획 인가일부터 환지 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시행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용의지구는 실시 계획 인가부터 환지 계획 인가까지 3개월, 배미지구는 11개월, 서재지구는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안중 송담지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중 송담지구 자료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시정소식, 평택소식,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번호 59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중 송담지구의 사업 시행 인가는 2008년 11월 18일이었고 환지 계획 인가는 2009년 7월 13일로 사업 시행 인가부터 환지 계획 인가까지 불과 8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조합의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환지 계획 인가를 위해 2015년 10월 14일 평택시에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조합이 신청한 서류에 대해 신청 다음 날인 2015년 10월 15일에 1차 보완을 통보하였고, 조합이 2015년 11월 11일에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평택시는 그 다음 날 2015년 11월 12일 조합에 2차 보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2015년 11월 23일에 평택시에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평택시가 조합이 제출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보완 요구한 주요 사항은 평택시의 판단으로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대한 변경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에 경미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평택시의 잘못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 최종적인 판단은 본 신청서는 환지 계획 인가 신청 전 마지막으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절차로 모든 사항이 반영되어야 환지 계획 수립이 가능하나 향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으로 주장하고 있어 인가 처리가 불가한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합의 환지 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위해 2013년 9월 3일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 계획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는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지 2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영신지구, 영신모산지구처럼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평택시로부터 반려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평택시에 각종 부담금 481억 원 납부가 선행되어야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만지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가만지된 조합원님들이 가만지가 불법임을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가만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이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제, 세교지구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지구별로 개발 계획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용의지구, 송담지구, 지제 세교지구입니다. 이것은 지제 세교지구의 개발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평택시 인근 도시개발 사업자의 개발 계획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서재지구는 사업 부지 면적은 15만 평인데 아파트 용지 면적은 11,000평 정도이고, 용의지구의 사업 부지 면적은 20만 평인데 아파트 용지 면적은 4만 3천 평 정도이며, 안중 송담지구의 사업 부지 면적은 20만 평인데 아파트 용지 면적은 2만 5천 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제 세교지구의 사업 부지 면적은 25만 평인데 아파트 용지 면적은 약 8만 평 정도입니다. 지제 세교지구의 아파트 용지가 비교한 도시개발 지역에 비해 너무 많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지제 세교지구 개발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용지가 너무 과다하게 계획되고 상업 용지의 경우 한 필지가 대규모 4,500평과 11,000평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반면 단독주택 용지는 용의지구, 서재지구, 송담지구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적은 약 15,00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 용지, 공원 용지, 아파트 용지에 속한 소규모 토지 소유 조합원의 경우 개별 환지를 받아 원룸 주택을 지어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환지를 어디에 받아야 할까요? 아파트 용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파트 용지에 들어가면 집단 환지가 되어 결국 매각하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상업 용지, 준주거 용지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상업 용지나 준주거 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유한 토지의 가치론 단독주택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가합니다. 단독주택 용지의 면적이 너무 적게 계획되어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기존 단독주택용지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들도 제자리 환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합이 당초 개발 계획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토지를 가진 많은 조합원님들이 개별 환지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에 따라 공평하게 환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은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조합원님들에게 공평하게 환지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반대로 집단 환지 신청을 유도하고 많은 조합원님들이 집단 환지 신청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여 조합원님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과 신평택 에코밸리와의 계약에 대하여 조합과 신평택 에코밸리가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서 입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과 신평택 에코밸리는 2014년 12월 5일에 시행대행 용역 계약 체결하였고 도시개발법은 계약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 2차례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조합의 계약서 공개 거부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평택시에 조합의 계약서 공개 거부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평택시는 2차례 걸쳐 조합의 계약서 공개를 명령했으나 조합은 이것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중 2차례에 걸친 계약서 제출 명령에도 조합은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평택법원, 총회 결의 무효 등 확인, 재판 중 2차례 계약서 제출 명령에도 조합이 거부하여 재판 중 재판장에 조합이 관계 법령과 법원의 계약서 제출 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여 재판장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상 불이익이 있다는 최후 통첩에 조합은 법원에 시행대행 용역 계약서 일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합과 신평택 에코밸리가 체결한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조합은 신평택 에코밸리에 51,151평의 채비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복합환승센터 용지입니다. 복합환승센터 용지는 터미널, 호텔, 백화점, 컨벤션 등이 가능하고 서울 남부터미널 5,784평보다 약간 작은 면적인 5,021평으로 10층까지 용적률이 500%로 지상 면적이 무려 2만 5천 평 건축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복합환승센터 용지를 평당 397만 원에 신평택 에코밸리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역 앞 주요 상업지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2천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신평택 에코밸리에 평당 397만 원에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합은 복합환승센터 용지 매각만으로 조합원님들에게 최소 800억 원 이상 손해보게 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님들의 환지 면적이 최소 800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되어 이중으로 재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조합은 아파트 용지, 집단 환지 신청 조합원에게는 평당 494만 원에 환지하고 신평택 에코밸리는 평당 416만 원에 제공하였으며 상업용지 집단 환지 신청 조합원에게는 평당 1,130만 원에 환지하고 신평택 에코밸리는 평당 648만 원에 제공하여 조합원 환지 가격보다 싼 가격에 신평택 에코밸리에 제공하였습니다. 조합의 사업 부지 면적은 약 25만 평인데 이는 약 10만 평은 도로, 공원, 광장의 도시 기반 시설이며 조합이 사용 가능한 면적은 15만 평입니다. 조합과 신평택 에코밸리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합이 사용 가능한 면적 약 15만 평 중 5만 1,151평을 그림과 같이 채비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평 중 약 3만 평을 청산형 채비지라는 것을 만들어 감환지된 조합원님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기 위해 매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원님이 환지 할당 계산서의 부족가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하는 조합원님의 토지입니다. 즉 조합은 조합원님의 땅값을 주기 위해 조합원님의 땅을 판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정한 청산용 채비지를 매각하여 조합원님들에게 현금으로 주지 말고 조합원님들에게 토지를 직접 제공하면 되는 것을 조합원님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접 매도하여 조합원님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님들이 환지받을 수 있는 면적은 일반 환지 면적이 약 44,700평이고 집단 환지 면적은 약 24,700평입니다. 불과 약 69,400평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왜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님들이 환지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합의 사업비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된 의견이 약 2,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님들의 토지 중 일부를 떼어내 마련한 채비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매각하는 도시기반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유상공급 공공채비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복합환승센터 용지, 주차장 용지, 유치원 용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채비지를 매각하였음에도 사업비가 전부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님들의 소유 토지를 추가로 떼어내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일반 채비지라고 합니다. 이를 기초로 2,10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마련하면 나머지 토지는 조합원님들에게 모두 환지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은 대략 10만 4,251평인 것으로 산정되며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조합원님들에게 환지할 수 있을 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장 선거에 대하여 평택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은 2016년 2월 20일 조합장 선거에서 수임자 1인이 다수의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안을 결정하였다고 조합장 입후보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위임장을 통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원의 직계 좀비속도 아닌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네 통반장 선거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최악의 공산주의 북한에도 없는 대리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합원 10명, 20명, 아니 100명 이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자 1명이 10명, 20명, 아니 100명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뼈대를 이루는 선거는 평등, 직접, 비밀, 보통 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에서 1인이 다수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직접 투표가 아닌 간접 투표를,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임장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합이 조합원님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하는 것일까요? 위임장 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권을 사고 파는 불법, 부정선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위임장을 해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선거 당일 직접 투표장에 나오셔 조합원님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정에 이끌리어 술 한 잔에, 과일 상자 하나에, 전화 홍보원의 말솜씨에, 홍보원의 직접 방문 등에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날려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합의 집행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는 방법은 올바른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올바른 조합장 선출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대책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784 지제동 613번지 031-657-2117-8번